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라느냐 미안하구나 잊으려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 작품이에요. 슬럼프를 정면 돌파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달까요? 호텔 델 루나는 스스로를 칭찬해 줄 수 있었던 작품이에요.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연기를 해도 괜찮구나 깨달았죠. 만생 처음 악역을 맡은 작품 하이제킹. 이 작품을 통해 배운 건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했죠. 앞으로 훌륭한 배우보다 행복한 배우 여진구가 되기로요. 우와. 누군지 예상을 하셨었어요? 사실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네. 어떤 이유로? 뭔가 사전 인터뷰 때 남자 배우분 누구 좋아하시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여진구 배우님 좋아했어가지고 네. 그러면 유진님은 네. 어떤 작품을 통해서 여진구 배우님을 처음 알게 되셨어요?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따단. 사실 이 작품이 저한테 있어서 되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작품이었거든요. 그 아역 배우님들이 막 이렇게 열연을 하는 걸 보면서 그냥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 했어서 정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작품이었어요. 입덕하게 된 작품? 이런 게 있나요? 저는 호텔 델 루나 보면서 진짜 좋아했어요. 장만호 씨, 장만호 씨, 오. 나한테 완전한 곳은 없어요.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으려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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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가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하시죠. 아이고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지 정말 모르고. 네. 아 그랬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혹시 제 팬분들 중에서 섭외를 하신 건 아니죠? 네 그러면 편히 아유. 앉아서 한번 또 이야기를. 네. 예. 네, 저도 여기 안. 알겠습니다. 네, 우선 뭐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바로 1대1로 대화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거의 없는 거. 먼저 그러면 저부터 좀 소개를 해보면 네. 저는 여진구라는 사람이고요. 97년생이고 배우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저도 97년생이고요. 그렇군요. 강유진이고 배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강유진님. 저는 중앙대학교에 재학 중인 21살 최보현입니다. 아 중앙대학교에 재학 중이세요? 선배님. 불편하네요. 그러면 기수가 저 60, 네, 66기. 66기예요? 혹시 전 58기입니다. 말을 편하게. 네. 원래는 그림만 보다가 연예인 분들이 나오시는데 갑자기 대사를 해주셔가지고 설렜어요. 진짜 그거 녹음이 아니라 제가 뒤에서 진짜 한 거예요. 그런 거 같았어요. 아 그래요? 아 최대한 녹음인 줄 착각하려고 최대한 톤을 따라해봤는데 아 그랬구나. 이렇게 이번에 뭐 어떤 제 인생에 한번 또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타이밍을 제가 꼭 같이 겪었더라고요. 이 작품을 찍으면서 내가 뭔가 인간적으로 자라나는. 성장하고 이런 순간들이 있다 보니까 제 삶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연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번에는 작품들로 전시를 채워봤는데 어떠셨어요? 보시는데? 일단 좀 신기했죠. 신기한 느낌이 어디서 왔냐면 사실 나는 연기를 왜 시작하게 됐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떠오르는 답변이 해품날을 2012년에 그때. 봤던 거가 컸거든요. 제 인생의 진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에게도 그런데 하필 딱
첫 페이지부터 나와 계셔서 아 그럼 이 저 헬풍달 전에는 딱히 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었어요? 네, 딱 저걸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 아, 나는 배우를 해야겠다, 해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 16살 때네요 그러면. 16살 때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14살 때 했거든요. 그 혹시 배우님은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같은 거 뭐 적으셨어요? 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으로 시작을 해서 저 또한 네. 뭐 천문학자 막 이런 것도 써본 적도 있고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배우를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다른 것도 막 해보고 싶고 막 이래서. 배우 하면서 되게 다양한 역할 하니까 되게 좋으시. 그렇죠. 내 인생이 아닌 다른 삶을 통해서 뭐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넘치는 경험을 하면서 뭔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요. 배우를 하니까. 보현 씨는 하고 싶은 역할이나 뭐 장르나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로맨스를 로맨스. 나중에 같이 같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또 앞으로 같이 로맨스 해요라고 바라고 처음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아니 본인 얘기하고 얼굴이 엄청 빨개지셨어요. 부러워요. 일단 제 오늘 전시를 보러 와주셨으니까 일단 좀 설명을 한 작품씩 해드리자면 저 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의 저를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있을 수 있게 해준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이고요. 그 작품에 또 연달아서 영화 화이라는 작품인데 바로 1년 후에 나온 작품이었어요. 연달아서 공개됐던 작품이 다들 엄청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또 칭찬을 엄청 많이 받아서 제 인생에서 가장 사실 뭔가 담금질하게끔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저 때 이제 한 2, 3년 동안을 되게 스스로를 많이 괴롭혔거든요. 혼자 두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제 성인이 되고 화이를 보고 저 때 나 참 저렇게 즐겁고 재밌게 행복하게 했었는데 다시 저런 태도로 다시 한번 작품을 임해봐야겠다 했던 작품이 저 대립군이라는 작품이었고 그 뒤로 이제 호텔 델루나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저를 좀 스스로가 믿게 되고 이렇게 연기를 해 나가면 어찌됐던 답이 좀 보이겠구나라고 느꼈던 그 작품이 호텔 델루나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크게 애정하고 있는 역할이고 작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작품이 하이제킹이라고 이번에 개봉한 영화인데 네. 좀 속보이는 것 같아서 저 영화를 뺄까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어느덧 제가 20대를 넘어서 곧 30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그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참 배우의 깨우침을 넘어서 또 인간 한 사람으로서 또 현장에서 어떻게 또 해야 할지 생활해야 할지에 대한 또 깨달음까지 알게 해준 아주 보물 같은 작품들입니다. 여기 전시 사진만 봐도 진짜 작품들로 가득 차 있고 배우라는 직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느껴지는데 혹시 배우라는 직업을 언제 처음으로 직업으로 삼아야겠다 딱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이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14살 때 처음으로 드라마 자이언트라는 작품을 준비하면서 그때 감독님이 친구 너는 너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질문을 이제 해주시면서 그때 처음으로 배우의 자세로 어떤 역할을 봤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해왔지만 그때는 조금 더 본능적이었고 되게 그냥 막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대본 읽고 받아들이고 재밌고 놀이 같은 느낌으로 연기를 해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어떤 배우의 시각에서 역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좀 진지하게 저한테 묻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연기를 하는 어떤 배우의 길을 걸어보고 싶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죠. 그럼 보현 씨는 언제? 저는 원래는 7살 때부터 중3 때까지 발레를 전공했어요. 발레요? 네, 와. 하다가 예고 입시까지 갔었는데 떨어지고 이제 약간 슬럼프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 거를 알아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드라마 발레 장면을 잠깐 촬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현장을 보면서 너무 매력이 있고 연기를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면서 그때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연기해야겠다. 아. 이래서 시작했습니다. 와, 그러면 재미는 있어요?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원래 발레 할 때도 약간 무대 서고 박수 받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연기도 뭔가 한 작품을 여러 사람들과 같이 만들고 그게 뿌듯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좋을 때도 정말 많은데 멀게 느껴질 때도 많거든요. 근데 혹시 힘드신 적도 있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아, 이랬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엄청 막막했죠. 이게 이 두 작품을 통해서 제 삶이 한 1, 2년 만에 확 바뀌었었어요. 그러면서 압박감과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맞서서 또 저 또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는 만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표현하고 싶은 감정들이 생기고 막 이런 작품에서는 이번 역할에서는 내가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고 싶고 막 훌륭한 배우가 되고 싶고 이런 이제 개인적인 욕심이 생기면서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이제 스스로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좀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생각하는 연기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뭐 이럴 때는 정말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 연기가 내가 알던 연기가 아니게 되어버렸고 그때가 좀 가장 슬럼프였어요. 이제 어느덧 현장에 가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뭔가 엄청나게 해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는 방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엄청 달라지더라고요. 이건 내가 이러려고 연기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는 다만 어린 배우를 넘어서 제 몫을 제대로 해내야 하는 그런 배우가 이제 되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잘해낼 수 지금 있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 안 될 것 같다, 못 할 것 같다 이런 고민에 빠진 적도 있었고 그때 좀 많이 무서웠죠. 네, 연기가. 근데 그렇게 슬럼프가 있으셨는데도 이렇게 되게 멋진 작품 찍으시면서 계속해서 연기하시잖아요. 네. 그럼 약간 그런 슬럼프 오는 순간 때마다 어떻게 해서 연기에 대한 애정을 되찾으셨는지. 그때는 애정이 아니라 추억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성인을 앞두고 있었을 쯤에 인터뷰를 통해서도 많은 기자님들이 이제 아역 배우의 이걸 벗어나서 이제 성인이 돼야 되는데 뭐 어떠시냐, 뭐 어떻게 뭐 준비하고 계시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았을 때였는데 그때 저는 오히려 그 시절로 위안을 엄청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내가 연기를 얼만큼 즐겁게 했고 연기라는 것을 하면서 현장을 가는 게 얼마나 행복했던 순간인지를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추억으로도 저는 오히려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었던 원동력도 있었고 딱 10년만 어떻게 버텨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 난 연기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한번 받쳐보자. 그러고 나서 30살이 됐을 때 그때 성적표를 한번 보자. 뭐라도 있겠지. 뭐 그때 내가 연기를 그만둔 상태던 뭐 아니면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남은 상태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10년이라는 시간을 바치면 후회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 20살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뭔가 막막하고 두려울 때 그냥 무조건 해보는 수밖에. 네. 저도 그 좀 에너지가 컸던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나니 진짜 그 말들이 맞구나 옳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고 네. 그렇게 잘 또 견디고 지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좋은 작품들도 계속 만나고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놀랬던 게 제가 갖고 있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내가 좋은 연기자가 될 수 있을까? 고등학교 3년 이제 연극부 생활을 하고 재수도 해서 이제 대학을 딱 들어가고 나니까 네. 이렇게 입시하는 거 하나도 힘들어가지고 버거워했는데 내가 언젠가 현장에 가서 한 사람 몫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제 30을 되게 기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차피 배우의 인생은 길다. 내가 20살에 연기 반짝하고 끝낼 게 아니라면 어차피 내가 정말 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20대는 씨 뿌리는 마음으로 살자. 오케이. 씨를 뿌리고 토양을 잘 다지고 물을 열심히 잘 주고 나면은 그때의 어떤 싹이 될지 보이겠지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해보는 수밖에.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이니까. 이걸 지금 내가 단지 뭔가 길이 안 보이고 어둡다는 이유만으로 돌아서고 싶진 않았어요. 정면으로 앞으로, 예. 그냥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작품들과 경험들을 20대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이 20살 때 기대했던 30대보다 훨씬 더 기대도 되고 오히려 좀 편안한 상태여가지고 나름 그래도 처음 웨이브는 첫 슬럼프 웨이브는 어떻게 잘 이번엔 잘 넘긴 것 같아요. 네. 연기에 대한 고민을 또 그 고민 자체로서 해결을 하신 거잖아요. 내가 배우라는 직업으로 얻었던 위안과 사랑을 통해서 네. 내가 겪고 있는 슬럼프를 견뎌내신 건데 혹시 배우라는 직업이 여진구라는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변화시켰는지. 아, 운이 좋게도 항상 어떤 아역 시절 때도 가장 주인공의 아역을 해왔고 가장 사실 어찌 보면 주목받고 뭔가 항상 옆에서 늘 챙겨주고 이런 사람이었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 많이 이기적이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이 이기적이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또 호흡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현장이 모여서 근데 좀 사람과 사람으로서 한 명이 한 명이 만나서 함께 같이 대화하고 막 이런 것도 잘 못할 정도로 아 내가 서열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어느 순간 되어버렸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원래는 엄청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그 시절에는 달렸으니까 왜냐면 저는 만족하기 어렵잖아요. 내 연기에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건 너무 어렵다 보니 그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배우에 다가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다가 주변을 싹 둘러봤는데 문득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함께 해주셨던 선배님들이나 동료 배우분들께서 참 많이 도움의 손길을 주셨는데 내가 너무 난 이걸 해내겠어, 난 이걸 할 거야 이런 내 개인적인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서 옆에를 다 신경 쓰지 않고 앞만 봤구나. 그때 참 많은 분들에게 조금 기대어도 되었을 때였는데 너무 혼자서 다 이렇게 해보려고 막 했던 할 수 있다고 좀 어찌 보면 자만했던 또 시기였었어서 그래서 특히나 이번 하이제킹 현장에서는 이제는 잠시 어떤 연기만을 바라보는 배우가 아니라 정말 사람 한 명 한 명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드는 이 현장에서의 또 한 명의 그냥 인간으로서 어떻게 또 그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고 또 함께 호흡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도 많이 얻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작품, 좋은 호흡,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을지가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순간들이 다시 행복해지더라고요. 재밌어지고 행복해지고 오히려 옛날에 그 순수함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참 평생 저도 하고 싶어요. 평생 하고 싶고 연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힘 닿는 대로 연기하고 싶은 그런 느낌. 힘 닿는 대로. 저도 꿈이 있다면 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영원히 내가 이 처음 먹었던 마음가짐 그대로였으면 좋겠지. 어떤 풍파가 닥치고 어떤 사건이 날 휩쓸어도 이 마음이 바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게 오히려 꿈이에요. 될 거예요. 근데 변치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날 괴롭히지? 이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오래 만나고 오래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순간들이 있고 다시 또 그때 또 열정과 사랑을 다시 되찾는 데는 그때는 천년 만년 갈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2, 3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안 이르실 것 같아서 근데 사실 큰 걱정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현 씨를 전시에 초대해가지고 참 다양한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뭐 얻어가시는 거라도 뭐 있을까요? 약간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신 활동 중이신 배우분께 이런 조언이나 되게 연기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래 배우로서 성공을 한 사람의 이야기도 궁금했거든요. 어쨌든 열심히 같이 으쌰으쌰 해나가는 동료들도 네. 있고 또 잘 되어가는 친구들도 보지만 정말 이미 성공을 했다라고 여겨지는 또래 배우들의 마음은 어떨까 궁금했었는데 사실 그 마음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 다르지 네.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위안을 얻은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궁금했었어요. 또래분들과 이렇게
지금 어떻게 또 어떤 열정으로 연기를 해나가고 있을지를 많이 궁금하고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유진님 또 만나서 또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해보니까 같은 빛이 보이는구나가 보여서 내가 어찌 보면 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지금 잘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진짜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배우여서 진짜 이 같이 자리- 로맨스 찍고 싶은 배우. 네. 가장 좋은 칭찬인 것 같은데요. 잊지 못할 자리였습니다. 반갑습니다.